김민준, 너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벌레야. 이것은 제가 5년 동안 매일 들었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남자를 파멸시킨 녹음 파일 중 하나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32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지옥에서 살아남았고 어떻게 악마를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복수입니다. 2021년 3월 2일,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김민준입니다. 저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SKY 대학 졸업, 토익 950점, 마케팅 공모전 수상 경력. 제 스펙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견 IT 기업 테크노비전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4천만 원. 나쁘지 않았죠. 신입이구나. 나는 마케팅팀 박철수 부장이야. 박철수, 45살. 키 178cm, 단정한 외모, 명문대 출신. 회사 생활 20년 차 베테랑.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카리스마 있어 보였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챙겨줄게. 우리 팀은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었죠. 폭력적인 가정의 가족 말입니다. 입사 사흘째,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김민준 씨, 커피 좀 타다 줄래요? 네, 부장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얼음 6개 정확히. 온도는 12도. 빨대는 종이 빨대 말고 플라스틱으로. 이상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분 후, 저는 완벽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박 부장은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메리카노입니다만. 얼음이 7개 들어갔어. 내가 6개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마셔.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해? 주변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박 부장님한테 찍혔구나. 조심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 부장님은 특이하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하면 끝까지 괴롭혀. 전임자도 그렇게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아. 아니면 이직해. 둘 중 하나요.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박철수 부장의 괴롭힘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으로 다듬어진 기술처럼 정교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 김민준, 너 9시 출근이지? 왜 8시 30분에 와? 일찍 와서 준비하려고요. 일찍 온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야. 눈치 보이기는. 아침 9시, 출근. 김민준, 너 9시 정각에 오네? 프로 정신이 없어. 최소 30분은 일찍 와야지. 아침 8시 30분, 출근. 다음 날. 김민준, 너 매일 일찍 오네? 집에 갈 곳이 없어? 무엇을 해도 틀렸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업무 지시는 더 악랄했습니다. 김민준, 이번 프로젝트 기획서 내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밤을 새워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기획서. 다음 날 아침.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어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요. 내가?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없었습니다. 구두 지시였으니까요. 다시 해. 오늘 저녁까지. 하지만 부장님, 다른 업무도 있어서. 다른 업무? 그럼 둘 다 해. 그게 네 일이야. 그날 저는 새벽 3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민준, 어제 기획서는? 여기 있습니다.
박 부장은 3초 동안 훑어보더니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딴 걸 기획서라고 가져와? 다시. 네. 주변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 타겟이 될까봐. 2022년 7월, 저는 회사 역사상 최고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리버스 마케팅 캠페인. 소비자가 광고를 만들고 회사가 그것을 제품화하는 혁신적인 전략. 석 달 동안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해외 사례, 소비자 심리 분석, ROI 예측, 실행 계획,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캠페인이 성공하면 매출 30% 증가를 예상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근데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성이 떨어져. 하지만 부장님, 해외에서는 이미 해외는 해외고 한국은 한국이야. 내가 좀 수정해서 임원진한테 보고할게. 네? 하지만 이건 제가... 뭐? 네가 뭐? 회사에서 만든 건 회사 거야.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임원 회의.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밖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 부장, 이번 리버스 마케팅 캠페인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석 달 동안 고민한 보람이 있네요. 석 달? 당신이? 역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이번 캠페인 성공하면 임원 승진 고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부장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김민준, 커피 타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023년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체중 72kg, 화살표 58kg, 14kg 감소. 수면 하루 3시간. 머리카락, 정수리 부분 탈모 시작. 손톱, 스트레스로 물어뜯어 피가 남.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저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민준아, 명절에 집에 올 거지? 엄마, 미안해.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또? 민준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힘들어? 아니야, 괜찮아. 나 바빠서 끊을게.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준, 이번 주말에 피트자를 만들어. 월요일 아침 8시까지. 금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말에는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약속된 자리라서. 박 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여자친구? 그게 회사보다 중요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이... 약속? 약속은 나랑 한 거지. 넌 이 회사 직원이야. 회사가 우선이야.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너 지금 네 입장이 뭔지 알아? 넌 이 회사에서 제일 무능한 직원이야. 내가 안 잘리게 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대답 안 해? 너 정말 잘리고 싶어? 그 순간 뭔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박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가서 일해.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민준아. 이번 주말 기대된다. 우리 부모님도 엄청 기다리고 계셔.
지은아,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침묵. 뭐라고?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김민준,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민준아, 우리 6개월 전부터 이 약속 잡았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준비하셨는데, 나도 얼마나 기대했는데.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항상 어쩔 수 없다고 하잖아. 너한테는 회사밖에 없어? 나는 뭐야? 우리 관계는 뭐야? 지은아. 김민준, 나 이제 지쳤어. 정말 지쳤어. 지은아, 제발. 우리 좀 쉬자. 나 생각 좀 해볼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건강, 시간, 사랑, 존엄성. 모든 것을. 그날 밤, 저는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아침. 저는 용산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펜 모양 녹은기 있나요? 제일 성능 좋은 걸로요. 네, 이거 어때요? 32GB, 연속 녹음 20시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2개 주세요. 2개요? 네, 백업용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김민준, 이게 뭐야? 이딴 걸 PT라고 만들어 왔어? 너 머리에 뭐 들었어? 똥?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봐. 다시 만들어. 오늘 저녁까지. 2023년 11월 2일, 수요일. 김민준, 너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설마 아픈 거 아니지?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든가. 회사에서 아픈 티 내지 말고. 보기 싫어.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김민준, 주말인데 왜 안 나와? 다른 팀원들은 다 나왔는데. 부장님,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개인 일정? 회사 일이 개인 일정보다 중요하지 않아? 당장 나와. 매일, 매 순간,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1, 아이디어 도용. 제가 작성한 모든 기획서의 초안을 백업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 수정 기록, 이메일 전송 기록.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증거 2, 부당한 업무 지시, 주말 근무 강요, 업무 시간 외 연락, 사적인 심부름.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증거 3, 횡령.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박 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사는 것을. 명품 가방, 골프채, 심지어 아들 학원비까지. 영수증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증거 4, 리베이트 거래처 담당자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박 부장님, 이번 달 것도 같은 계좌로 보내드릴까요? 그래.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10% 더 올려줘. 녹음했습니다. 석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렌타인데이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의 날에 복수를 시작하는 것. 지은이를 잃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침 9시. 저는 USB 하나를 들고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님, 제보할 게 있습니다. 인사팀 김수진 과장. 40대 초반.
공정하고 원칙적인 것으로 유명한 분. 무슨 일인데요, 민준 씨?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박철수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아이디어 도용, 횡령, 그리고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증거입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석 달 동안 모은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 4개, 문서 증거 120건, 금융거래 내역 23건입니다. 민준 씨, 이게 사실이라면 모두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혹시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박철수 부장이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박 부장님, 잠시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뭔데? 바쁜데. 중요한 일입니다. 박 부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김민준, 내가 없는 동안 이 보고서 정리해놔. 네, 부장님. 그는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박 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김민준, 너 내가 한 거지?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새끼가 감히 나를 고발해? 너 죽을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 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지금 그 말씀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지난 석 달 동안 부장님의 모든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419개 파일, 총 6~3시간 분량입니다. 이 미친 새끼가. 그리고 부장님의 횡령 증거도 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녹음 파일, 제 아이디어를 도용한 증거까지요. 박 부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박 부장이 횡령을? 민준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인사팀 직원이 왔습니다. 박 부장님, 다시 한번 인사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을 챙겨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부장은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저는 2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제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대기업 중간관리자의 조직적 괴롭힘 실태. 내용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3일 후,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자님, 취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얼굴과 목소리 모자이크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물론입니다. 일주일 후,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밤 10시, 실화탐사대가 방송되었습니다. 대기업 직장 내 괴롭힘, 그 충격적인 실태. 제 목소리는 변조되었지만 박철수의 목소리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민준, 너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 같은 벌레는 처음 봐. 죽을래?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넌 끝이야. 4~7개 녹음 파일 중 가장 충격적인 10개가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횡령 증거,
아이디어 도용 증거까지 회사 이름도 공개되었습니다. 테크노비전, 중견 IT 기업으로 알려진 이 회사에서 다음날 아침, 회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대표이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박철수 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대표이사, 인사담당 임원, 법무팀장, 그리고 박철수가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준 대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박철수 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언어폭력, 부당한 업무 지시, 아이디어 도용, 승진 방해. 거짓말이야. 박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저 새끼가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그냥 엄격하게 교육한 것뿐이야. 교육이라고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민준, 너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벌레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박 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도용한 증거입니다. 저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제가 작성한 리버스 마케팅 캠페인 초안입니다. 파일 생성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 후 박 부장님이 임원진에게 보고한 자료입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표정이 굳어져졌습니다. 박 부장,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그리고 이것은 횡령 증거입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23건, 총액 1247만 원,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추정액 3천만 원 이상. 이건 오해야. 나는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거래처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박 부장님, 이번 달 것도 같은 계좌로 보내드릴까요? 그래.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10% 더 올려줘. 침묵. 대표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 더 할 말 있습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박철수 부장,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그리고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5년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저는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민준 대리님, 과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팀 팀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팀장이요? 네, 대표이사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그리고 팀장으로 5년 만에 승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이사가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이번 일로 회사가 많이 반성하게 되었네. 우리가 직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자네가 그동안 낸 아이디어들 다 확인했네. 리버스 마케팅 캠페인,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MZ세대 타겟 전략, 모두 자네 것이었지? 미안하네. 우리가 몰랐어. 앞으로는
제대로 평가받을 걸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센터를 만들 거네. 자네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고 후 그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화탐사다대 방송 이후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블랙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박철수? 그 사람 절대 안 돼. 방송 봤어? 횡령건으로 고소당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골프채를 팔아 횡령 금액을 변제해야 했습니다. 부인과는 이혼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아들은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는 지금 작은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지난 5년이 떠오릅니다. 밤새 울었던 날들, 머리카락이 빠지던 날들, 지은이를 잃었던 날. 아니,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것뿐입니다. 2024년 6월, 저는 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원은 5명. 모두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박철수 같은 상사가 되지 않겠다고. 팀장님, 오늘 회의 자료 다 못 만들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내일 아침까지 하면 돼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팀 워크숍이에요. 6시 칼퇴근하고 다 같이 저녁 먹어요. 와, 좋아요. 제 팀은 야근이 없습니다. 주말 근무도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존중합니다. 2024년 7월 어느 토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지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밥맛 한번 먹을래?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그래, 민준아.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 우리는 홍대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아, 너 많이 달라졌다. 응?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 저는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5년간의 괴롭힘, 증거 수집, 복수, 그리고 승진. 지은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대단해. 그리고 미안해. 왜? 그때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한 거지. 그래도 미안해.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까?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제대로. 발렌타인데이. 정확히 1년 전, 제가 복수를 시작한 날입니다. 저는 지금 팀장으로서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리버스 마케팅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회사 매출은 35%에 증가했습니다. 저는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지은이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지은아, 나와 결혼해 줄래? 민준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마세요.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 문서, 이메일, 카카오톡.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정당하게 싸우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회사도 결국 당신 편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습니다. 저는 5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빨리 행동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악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녹음을 남깁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32살 테크노비전 디지털 마케팅팀 팀장입니다. 5년 전 저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승리자로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